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한미반도체가 HBM3E 제품명이 그리핀인데요. 그리핀은 이제 얼굴은 독수리고 몸체는 사자인 전설상의 동물이죠. 그 이름을 따서 만든 TC 본드인데 요거를 596억 원어치 SK 하이닉스에 납품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수주 공시는요, 이게 사실 의미가 좀 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많은 이슈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 하고요, 기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오보를 엄청나게 양산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보가 ASMPT하고 한미반도체하고 공동으로 SK 하이닉스에 납품한다, 뭐 이런 오보가 각 인터넷 언론뿐만 아니고 일부 경제지에서 그런 기사가 최근에도 나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수주로서 다 증명이 됐고요. ASMPT는 아직까지 수주 공시를 일체에 발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단독 납품이라는 게 벌써 두 차례지 않습니까? 저번에 400억 원어치. 그러니까 드래곤에 이어서 이번에 그리핀은 HBM3E용이고요. 그 다음에 드래곤은 HBM3용이다 이겁니다. 그 두 가지 다 연달아서 거의 뭐 1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납품하니까 단독 납품이라는 게 거듭 확인되었고요. 사실 뭐 확인을 요즘 잘 안 하고 기자들이 쓰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쓰면 투자자들이 엄청 손해를 보잖아요.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어쨌든 오늘 수준은 그런 오보를 이제 뒤집는 그런 걸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 또 잘못된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제 휴일에도 본인이 SK 하이닉스 생산직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분한테 이렇게 문자를 받았거든요. 장시간 문자를 주고받으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게 전혀 없구나, 오히려 외부자인 저보다도 모른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서민석 씨가 2년 전에 쓴 책인데요. 반도체 부가가치를 올리는 패키지와 테스트라는 긴 제목의 책입니다. 책 내용은요, 표지는 되게 해학적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석 씨가요, SK 하이닉스의 공정관리 팀장이거든요. WLP. 그러니까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 공정관리 팀장이 쓴 책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작권 때문에 제가 65페이지를 아예 그렸어요. 그분이 쓴 책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이거는 이제 플립칩이라 해도 되고요. 이 TC 본딩을 할 때 위아래 붙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범프가 이게 범프고요. 요거는 좀 다른 형태죠. 요거는 이제 피치 간격이 좁아질수록 이 기둥을 세우거든요. 이거 필러라 그러는데, 요건 필러가 위아래 두 개가 되고 요건 필러가 하나죠. 그리고 요거는 필러 없이 이 솔더볼, 큰 형태의 항아리 형태의 솔더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형태가 다른 건 피치 때문에 그렇다고요. 피치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둥과 기둥의 간격을 피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멀 피치, 그러니까 13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항아리 형태의 범프를 쓰는데, 이거를 C4라고 하거든요. 이거 IBM에서 개발한 건데 이게 지금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말고 정밀도가 떨어지는 좀 필러를 간격을 좀 넓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 요거 쓰는데, 요거 130 마이크로미터 이상에서는 요거를 뭐냐면은 캐필러리 언더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스 리퍼러 같은 거에서 이게 녹잖아요. 그럼 이게 달라붙을 때 이 외 형태를 채우는 거를 언더필이라 그러는데, 이때 캐필러리 언더필을 쓴다고요. 두 번째가 파인 피치인데요. 40 마이크로미터에서 130 마이크로미터 사이. 이때는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범프고요. 요거를 CU 필러 범프 이렇게 부르거든요. CU라는 건 구리지 않습니까? 이게 구리로 되어 있다고요. 필러는 기둥이니까. 그래서 기둥 하나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플럭스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플럭스 디핑이라고 되어 있죠. 그 플럭스 디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종의 납땜이잖아요. 이게 열에 녹아야 되는데 이게 잘 붙으려면 플럭스라는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플럭스에 담근다고요. 플럭스 물질에 뭐 트레이, 그러니까 접시 같은 게 있으면 요걸 담궈 가지고 여기를 플럭스로 이렇게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플럭스 디핑이라고 하고 납땜 방식은 매스 리플로우를 사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캐필러리 또는 몰디드 언더필을, 그러니까 MUF라는 건데 요거를 채운다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책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HBM. 문제의 HBM은요, 울트라 파인 피치거든요. 40 마이크로미터 이하죠. 40 마이크로미터의 울트라 파인 피치인데, 이게 HBM이라고요. 이때는 필러가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중간에 범프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범프가 납작해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압력과 열을 행사해서 이게 붙은 상태를 표현한다고 보니까 이게 납작해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플럭스를 안 쓴다 이겁니다. 왜 안 쓸까요? 플럭스를 쓰면 나중에 플럭스를 제거를 하는 공정, 디플럭스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할 만큼 이렇게 조밀하게 붙어 있는 데서 요 사이사이를 긁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플럭스 물질을.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플럭스를 안 쓰고 뭘 썼냐? 처음엔 NCF를 썼죠. NCF는 Non-Conductive Film이라고 해서 요거를 채우는 거를 미리 채운다 이겁니다. 필름 형태의 약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해에 닿으면 녹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반투명 물질. 이 필름 같은 거를 여기 채우는데 이게 NCF였고 지금은 NCF를 안 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지금 NCP를 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에폭시 플럭스라고 하거든요. 거의 동의어예요. NCP하고. 여기 보시면 NCP 프리 디스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리 NCP를 발라놓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본딩을 한다 이겁니다. NCP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플럭스 물질도 들어가 있고요. 필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갱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경화제라고 해서 요게 나중에 좀 더 빨리 양생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돕는 물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NCP는 복합제인데 여기에 이미 플럭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럭스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이 40 마이크로미터, 즉 HBM의 공정에서는 프리 디스펜스라는 그 NCP를 미리 도포한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팀장이 쓰신 거라 더 권위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기자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한다 이겁니다. MUF, MR-MUF 공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누차 이게 SK 하이닉스 홍보실에서 제대로 이 용어를 이해를 못하고 쓰고 있다. 아니면은 상대 거래회사를 현혹시키기 위해 쓴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SK 하이닉스 홍보실대로 이야기하면 MUF는 이 단계로 벌써 백하는 거라고요.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요거를 사용하지 않고 요거 공법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퇴보한 거라고요. SK 하이닉스 설명에 따르면.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마치 TC 본딩이 필요 없이 MR로만 다 본딩이 된다는 착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한테 문자가 오셨던 SK 직원을 사칭하시는 분도 이제는 NCF 때나 TC 본드를 쓰지 MR로 다 한다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추석 연휴 기간 때였으니까요. 오늘 이제 수주 공식 나오기 전인데, 그러면 저번에 400억 원어치 TC 본더, 그러니까 드래곤 수주한 건 어떻게 된 거냐니까 말을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냥 사칭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중에서 매도 안 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채널이거든요. 그 유일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존의 애널리스트나 기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자료를 들여다봤고요. 회사에 주장하는 거를 다 훑어봤습니다. 심지어는 뭐 SK 하이닉스에 전화도 했었는데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오히려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실하고 뭐 기술진하고 소통이 잘못됐는지 하여간 담당 팀장이 쓴 재료에 따르면 NCP를 쓴다고 되어 있고요. MUF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이 책이 2년 전에 써 있는데 2년 동안에 MUF가 뭐 경천 동지에 발전을 이루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이럴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MUF가 만약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면 MCP로 불러야 됩니다. 벌써 그 말을. 그래서 이건 전혀 아니다. 한미의 어떤 기능이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계속 SK 하이닉스에서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제로 오늘 600억 가까운 수주를 하면서 그 자체도 틀렸다는 것을 입증을 했죠.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월간 반도체 10월달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를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 저희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전히 MUF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혀 기술적인 이해 없이 MUF가 뭔지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증권사의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태부적입니다. 지금 뭐 박순혁 씨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현타가 왔는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이사이드 쪽으로 이직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많고요. 기껏해서 쓰면 욕만 먹으니까. 그리고 급여도 10년 전에 증권사에서 주던 것만큼 못 받거든요. 지금은 애널리스트 순환 시대입니다. 안 그래도 적은데 종목은 많고 애널들이 적다 보니까 지금 남은 애널들이 가부화가 걸린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리포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이게 공부를 한 내용들이니까 항상 제 주장은 일관됩니다. 한미의 TC 본더가요, 꽤 내년에 많이 수주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증권사나 기자들 이야기대로라면 그냥 지나가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되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MRMF 이야기만 했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도요 의외로 도입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10월달 월간 반도체 하이투자증권에서 한 거에 약간 언급이 돼 있던데 HBM4에서요 이 원래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도입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냥 TC 본딩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요 이런 오늘 수주로서 MRMF가 엉터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입증을 했고 간접적인 입증이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ASMPT 공동납품설도 이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했고요.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그 SK 하이닉스 납품을 했으니까 남은 게 뭐냐면 TSMC에 대해서 COWOS 향 TC 본드를 납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그 물량도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HBM용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물량도 수주를 하게 되면 이제 명실공히 TC 본드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겠죠. 그리고 그 이에 이어서 금방 이야기해 드렸던 하이브리드 본딩 그 도입이 늦어지고 TC 본딩이 하이 피치까지 마이크로 피치까지 다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후공정 업체가 주로 오르고 전공정 주가들은 별로 못 오를 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폭발력을 가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 인포마켓에서 계속 탐정이 이 범인 잡아내듯이 계속해서 추적을 해드렸는데 열심히 계속해서 파고드신 분들은 제 말을 조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요 그림이 좀 그리기 어려웠는데 요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한미반도체의 중요성과 전망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날 하나투자증권에서 제가 무료 강연회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많은 분들 수준 차이가 많을 거기 때문에 주로 일반적인 강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또 뭐 선배 투자자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